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밤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지는군요. 나이를 예순하고도 하나 더 먹은 사내의 톡백이라 혹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이 답답한 속을 어디 터놓을 데가 없어. 이렇게 술 한 잔 앞에 두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화면 너머에 계실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잠이 올 것 같은 밤입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 정년 퇴직했고 훤칠하게 잘 커준 아들, 딸은 제 앞가림하며 잘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집사람, 그러니까 제 아내와는 27에 만나 평생을 함께했죠. 젊을 땐 저도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전형적인 경상도 사내였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 한번 제대로 못해주고 그저 월급 봉투 꼬박꼬박 가져다 주는 게 가장의 도리라 믿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군소리 없이 따라주었고요. 가끔은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우리 둘이서 전국 유람이나 다니자 그런 막연한 약속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허망한 메아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혼을 했냐고요? 아닙니다. 사별을 했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 이 기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한 건 스포츠 댄스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꽤나 허전해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빈 둥지만 지키는 신세가 됐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스포츠 댄스 회원을 모집하는데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사귈 겸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사람, 이제라도 자기 시간 갖고 취미 생활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활력도 찾고 건강에도 좋을 테니까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그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아내는 상기된 얼굴로 여보, 나 다녀올게 하고 현관을 나섰고 돌아올 때는 땀에 젖은 채였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춤 얘기도 제잘제잘하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랑 밥도 먹었다면서 웃는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잊고 있던 아내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그 활력이 조금씩 도를 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던 댄스 교실이 보충 수업이다, 연습이다 뭐다 하면서 3번,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요. 전에는 9시면 들어오던 사람이 10시, 11시가 되기 일쑤였고 가끔은 회원들끼리 회식이 있다며 자정을 훌쩍 넘겨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옷차림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시장 갈 때 입던 수수한 옷들만 입던 사람이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간 블라우스나 몸에 딱 붙는 바지를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점점 짙어졌고요. 처음에는 춤추려면 저런 옷이 편한가 보다 사람들 만나려니 꾸미는 거겠지 하고 좋게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 엄마가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던 거죠. 제 평생의 믿음이었습니다. 의심에 싹이 튼 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이 좀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어디서 맡아본 적 없는 낯선 남자 스킨 냄새가 확 풍겨오더군요. 웬 남자 냄새야? 무심코 툭 던진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식 자리에서 담배 냄새랑 섞여서 그렇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휙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삐걱하고 어긋나는 소리가 들린 게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모든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에서 놓지 않는 그놈의 스마트폰. 전에는 전화나 문자 오는 일도 거의 없던 사람이 잠시도 그걸 가만두질 못했습니다. 식탁에서도 TV를 보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려고 하면 질색을 하며 몸을 돌려 숨기기 바빴고요. 누군가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흠칫 놀라면서도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누구냐고 뭐 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쪼잔한 남편 의부증 있는 늙은이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겠지요. 결정적인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한껏 멋을 내고는 오늘 파트너 선생님 송별회가 있어서 좀 늦을 거야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파트너 선생님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문득 아내가 거실 테이블 위에 자신의 손가방을 놓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제자리에 갖다 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한번 열어봐 하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건 아니지. 아무리 부부라도 이건 선을 넘는 거지.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소리쳤지만 제 손은 이미 가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몸처럼 지니고 다니던 스마트폰을 왜 여기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의심의 고리를 끊어낼 기회 말입니다. 문제는 잠금 패턴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 아내 생일, 아들, 딸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문득 아내가 언젠가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자상해라고 흘렸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박 선생,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댄스 강사의 성인 박을 영어로 쓰고 그 사람이 가르친다는 차차차를 숫자로 조합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찰칵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저는 곧장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 자기라고 저장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하고 더러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제 눈은 홀린 듯이 그 글자들을, 그 사진들을, 그 영상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당신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우리 미숙이 어제 그 빨간 원피스 입은 모습이 얼마나 섹시했는지 알아? 당장이라도 벗겨버리고 싶었는데 참느라 혼났네. 오늘 저녁에 모텔 갈까? 지난번에 갔던 데 말고 새로운 데 뚫어놨어.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장소. 저와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아이들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나누는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애칭, 그들이 나눈 정사의 소감,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까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닐 거라고, 악몽을 꾸고 있는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방 앨범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사진부터 모텔, 침대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서로의 몸을 탐하는 모습까지. 영상 하나를 잘못 눌렀는데 거기서는 제 아내가 교성을 치르며 다른 남자의 이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으윽하는 신음과 함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위액이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제 아내의 얼굴 위로 낯선 남자의 몸뚱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의 세상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가정이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모멸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고작 이것인가? 내 청춘,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나?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잔뜩 취해서는 아이고 여보, 아직 안 잤어? 라며 혀 꼬부라진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아내 앞에 휙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아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 눈동자가 공포와 당혹감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왜 남의 핸드폰을 봐? 처음 나온 말은 사과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척반하장이었죠. 그 말에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남의 핸드폰? 이게 남의 핸드폰이야? 이 미친 여자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다 뭐냐고 물었잖아. 제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고함에 아내는 움찔했지만 이내 눈빛이 독하게 변하더군요. 그래, 봤어? 속이 시원해. 다 봤으면 이제 알 거 아냐? 뭐,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이었어.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평생을 당신 그림자처럼
애들 엄마로만 살았어. 나는 여자도 아니야? 나도 사랑받고 싶고 예쁘다는 말도 듣고 싶었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해준 적 있어? 내 이름 한 번 다정하게 불러준 적 있냐고. 아내는 울부짖으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걸 토해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심했던 것, 표현에 서툴렀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추악한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놈이랑 붙어먹고 다녔어? 온갖 교태 부리면서 모텔 침대를 뒹굴었냐고. 내가 평생 당신이랑 자식들만 보고 죽어라 일만 하고 산 세월이 고작 이거였어?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이 기분, 내가 알아? 그 사람, 당신 같은 사람 아니야. 나를 여자로 대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고. 당신한테서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걸 그 사람한테서 느꼈어. 사랑이라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나오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제 앞에서 다른 남자와의 사랑을 외치는 아내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낯설고 추악한 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처들을 던지며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외도가 제 탓이라며 악을 썼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우리는 모두 지쳐 제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이제 대놓고 외박을 합니다. 제가 무얼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걸 알게 된 제가 자신을 더 이상 구속할 수 없게 되었다며 후련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텅 빈 집을 지키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혼. 말은 쉽습니다. 당장이라도 서류를 집어 던지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곧 결혼할 딸아이에게,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이 추한 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평생을 금실 좋은 부부로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네 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바친 가정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저 혼자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다는 공포. 그게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아내가 없는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결혼사진 속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저 여자가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아니면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제가 이제야 보게 된 걸까요? 제가 조금 더 다정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후회와 자책,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제 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날 밤에 봤던 스마트폰 속 영상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제 아내의 그 낯선 표정과 목소리, 그럴 때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숨이 가빠옵니다. 이 끔찍한 기억을 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꼴이 참 우습죠? 한심하고 가련하고 비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걸 가슴에 묻고
자식들을 위해 혹은 제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 이 위태로운 동거를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고 저 혼자만의 길을 가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제게 남은 건 깊은 상처와 지독한 외로움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잠들기는 글렀나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저 고맙습니다.